이 심각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화되고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 수준인 것에 비해서 가해자한테 주어졌던 그런 그 징계는 너무 경미했던 거고요. 사건 초기부터 김 과장의 고민을 들으며 함께 걱정해온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를 옮기고 나서는 처음엔 좀 좋아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막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하고 20년 지기 친구가 혼자 끙끙 앓고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무척 속상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완 동안 정말 제일 심각한 상태로 고민에 빠졌고 알고 병원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그때 알게 됐고. 원래 그런 평소 봤던 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긍정적이었고요.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때 회사에 신고를 하면 친구의 고통이 끝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신고를 한 이후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에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잡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너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에 고발을 했을 때 가해자랑 피해자가 뒤바뀌니까 정말 누가 봐도 되게 억울한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김 과장은 성희롱을 신고한 뒤에 회사를 그만두란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선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성희롱으로 신고했는데 사람들이 여자가 내가 꼬셨다고 그런다고 유부남 먼저 꼬신 거라고. 저희 아버님 우시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평생에 되게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우시더라고요. 산에 가자고 한 건 여자가 먼저였고 여자가 먼저 상사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낸 게 이제 뭐 제가 들은 거는 그 인사팀하고 그리고 성희롱 가해자가 이제 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희롱 가해자가 자기가 이제 산에 가자고 보낸 이메일 그것들은 안 보여주고 제가 거기에 대해 쓴 답변서만 이제 답장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봐라. 얘가 이메일을 이렇게까지 썼다. 김 과장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인사팀 직원들까지 소문을 퍼뜨리는데 가세했다고 말합니다. 김 과장은 회사 동호회 사람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취재진도 확인한 채팅방 대화를 보면 많은 직원들이 인사팀 직원을 통해 잘못된 소문을 접한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신고한 성희롱이었는데 그녀에 대한 동료들의 눈초리는 의심과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따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화이트데이 날 다른 여직원들한테는 다 사탕을 주는데 저한테만 이제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탕 바구니하고 본인이 쓴 카드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보니까 저하고는 아무도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쟤는 윗사람한테 찍히니까. 그녀는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다른 부서에 근무해 그리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한 여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 똑똑하게 기억이 나요. 내가 회사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회사가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전화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달려갔어요. 정수인 대리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노력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되게 이상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내 메신저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직원이 이렇게 소문을 알고 있다더라. 김미정 과장은 잘못된 소문을 막기 위해